시골에 오래 갖고 있던 땅을 팔려고 했더니 세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땅은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 세율의 10%포인트가 추가되는 중과세를 맞습니다. 35% 구간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무려 45%를 내야 하는 셈이에요. 양도 차익이 3억 원이라고 하면 세금만 1억 3천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공익수용 감면, 자격농지 감면 그리고 농어촌주택 특례 이 세 가지 절세 방패만 잘 활용하면 세금을 최대 10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감면 제도를 활용해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낀 사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골 땅을 처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법을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감면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골 땅을 팔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비사업용 토지 중과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쉽게 말해 땅 주인이 직접 사업이나 농사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한 토지를 뜻합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밭인데 실제로는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놀리고만 있었다면 이게 바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겁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토지를 투기성 자산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반 양도세율의 1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일반 세율이 6%에서 45%인데 여기에 10%를 더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양도 차익이 5억 원이면 일반 세율 구간이 40%인데 비사업용이면 50%가 적용됩니다. 세금이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뛰는 거죠. 5천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절세의 출발점은 내 토지가 비사업용으로 분류되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유기간 중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사용했느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유기간의 60% 이상 또는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본인이 직접 사업이나 농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비사업용 딱지를 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기준을 못 맞추면 자동으로 중과 대상이 되는 거죠. 특히 주의하실 점은 남에게 임대만 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게 아니라서 비사업용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 시일 5년 전에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중과가 면제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건설이나 신도시 개발 공공시설 설치 같은 경우인데요. 이때 세법은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근거하고요. 2025년 1월 1일부터 감면율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보상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보상은 기존 10%에서 15%로 올랐습니다. 3년 만기 채권은 15%에서 20%로 상향됐고요. 5년 이상 만기 채권은 40%에서 무려 45%로 올랐습니다. 감면 한도는 연간 2억 원이고 5년간 합계 3억 원까지입니다. 채권 보상은 만기가 길수록 감면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당장 현금이 급하지 않다면 5년 이상 채권으로 받는 게 세금 절감 효과가 가장 큽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볼까요? 양도세가 1억 원 나왔다고 치면 현금 보상은 15%인 1,500만 원이 감면되고 5년 이상 채권은 45%인 4,500만 원이 감면됩니다. 그 차이가 무려 3천만 원이에요. 채권의 이자 수익까지 합치면 실질 이익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수용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이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 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면 비사업용 중과 10%가 면제됩니다. 오래전에 산 시골 땅이라면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산 땅이 올해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이더라도 중과가 빠지니까 세율이 10% 차이가 나는 거죠. 또한 수용 보상금이 나중에 이해 신청이나 재결로 증액되면 증액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추가로 가산세까지 물게 되니 캘린더에 꼭 표시해두세요. 이번에 소개할 건 농민에게 주어지는 최강의 절세 카드입니다. 내 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격농지 감면 제도인데요. 감면율이 100%라는 건 세금을 아예 안 낸다는 뜻입니다. 한도는 연간 2억 원이고 5년간 합계 3억 원입니다. 핵심 요건을 하나씩 짚어드리면 첫째,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서울에 살면서 전남에 있는 농지를 작용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둘째,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위탁 경작이나 임대는 작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직접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셋째, 총 보유 기간 중 8년 이상 작용해야 합니다. 연속 8년이 아니라 합산 8년도 인정됩니다. 넷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미만인 해만 작용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이 네 번째 요건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농사를 짓는 경우 연봉이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작용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농사를 지었더라도 그중 3년간 소득이 초과했다면 실제 인정기간은 7년입니다. 8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퇴직 이후 소득이 낮아진 해를 포함시켜서 8년을 맞출 수 있도록 매도 타이밍을 조율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농산물 판매 대금 입금 내역, 비료나 종자 구입 영수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그리고 농지원부가 대표적입니다. 인건비 지급 내역이나 농기계 구입 영수증도 도움이 됩니다. 세무조사 시 이 서류들이 없으면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10년간 보유하며 농사를 지은 농지에서 4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는데 8년 자격 요건을 인정받아 원래 내야 할 세금 약 1억 원을 전액 감면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에 아파트 한 채, 시골에 작은 집 한 채를 가진 분들에게 반가운 특례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시골집은 주택수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그래서 도심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요건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째, 소재지가 수도권 박음면 지역이거나 인구 감소 지역에 동의해야 합니다. 수도권 안에 있는 시골집은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둘째, 기준시가가 주택과 부수 토지를 합산해서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시가란 실거래가가 아니라 국토부가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셋째,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사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넷째, 도시지역이나 허가구역 관광단지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10억 원짜리 아파트와 전남 시골에 2억 원짜리 집을 보유한 A씨가 있습니다. 시골집을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아파트를 팔면 세무서는 시골집을 얻는 것으로 봅니다. A씨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서울 아파트 양도세가 12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만약 이 특례가 없었다면 2주택자로 중과를 맞을 뻔했는데 시골집 하나 덕분에 수천만 원을 아끼는 셈이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골집이 위치한 곳이 진짜 농어촌 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읍면 지역이라도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기준시가 3억 원은 도심주택 양도 시점 기준입니다. 시골집을 살 때는 2억이었는데 팔 때 기준시가가 올라서 3억을 넘으면 특례를 못 받습니다. 매도 전에 지자체 도시계획과나 세무전문가를 통해 해당 주소의 용도지역과 기준시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8년 이상 직접 농사짓던 밭이 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용당하는 경우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공익수용 감면과 자격농지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혜택을 겹쳐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감면 한도는 두 특례를 합산해서 적용됩니다. 연 2억 원, 5년간 3억 원이 합산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가 3억 원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격농지 감면으로 먼저 연 한도인 2억 원을 깎습니다. 그러면 남은 세금이 1억 원인데 여기에 공익수용 감면을 추가합니다. 5년 이상 채권이면 45%니까 4,500만 원을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3억 원 중에서 2억 4,500만 원을 감면받아 실제 내는 세금은 5,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감면을 먼저 적용하느냐에 따라 최종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동시 적용할 때의 순서를 정리하면 먼저 자격농지 감면 요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 공익수용 감면 요건을 확인합니다. 두 감면의 한도 합산을 따져보고 보상 방식을 결정합니다. 현금보다 채권이 감면율이 높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세무사와 함께 최적의 조합을 찾으시면 됩니다. 시골 땅을 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사업용 토지 여부입니다. 보유 기간 중 60%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 확인하세요. 또는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용했는지도 따져보세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수용 시 사업인정고 시일 5년 전 취득이면 중과가 면제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다음은 자격농지 감면 체크입니다.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는지 종합소득 3,700만 원 초과 연도를 제외하고도 8년이 되는지 증빙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지원부가 정상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농어촌주택 특례도 확인해보세요. 시골집 소재지가 수도권 박음면 지역인지 기준시가 합계가 3억 원 이하인지 3년 이상 보유했는지 도시지역이나 허가구역이 아닌지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익수용 감면도 빠뜨리지 마세요. 현금과 채권의 감면율을 비교하시고 보상금 증액 시 2개월 내 수정 신고 일정도 체크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인사이트 3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채권 보상의 숨은 가치를 반드시 계산해보세요. 공익수용 시 많은 분들이 현금 보상을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5년 이상 채권의 감면율은 45%로 현금 15%의 3배입니다. 양도세가 1억 원이라면 현금 보상은 1,500만 원 감면이지만 채권은 4,500만 원 감면입니다. 그 차이가 무려 3천만 원이에요. 채권의 이자 수익까지 합치면 실질 수익이 더 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두 옵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경기간의 빈틈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은퇴 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지은 분들은 종합소득 3,700만 원 초과 연도가 자경기간에서 빠진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퇴직 시점과 농지 매도 시점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낮아진 해를 포함시켜서 8년 요건을 맞출 수 있거든요. 매도 타이밍 자체가 절세 전략이 되는 셈입니다. 셋째, 농어촌주택은 미리 사두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3억 원 이하. 시골집을 먼저 매입하고 3년 이상 보유한 뒤 도심주택을 매도하면 시골집은 주택수에서 빠져서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심 아파트 매도 계획이 있다면 최소 3년 전에 농어촌주택 취득을 검토해보시는 게 전략적입니다. 단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여부는 매년 변동할 수 있으므로 취득 시점이 아닌 도심주택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골 땅이든 시골집이든 핵심은 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뒤 해당되는 감면 요건을 꼼꼼히 맞추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공익수용 감면율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현금 15%, 채권 최대 45%로 감면 혜택이 확실히 늘었고요. 자격농지 감면은 100% 면제라는 최강의 카드이며 농어촌주택 특례는 시골집을 주택수에서 빼주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특히 채권 보상의 감면율은 현금의 3배에 달하고 자경기간의 소득 요건은 매도 타이밍 자체를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농어촌주택은 미리 사두면 3년 뒤 도심주택 매도 시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 하나를 놓치면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나므로 매도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전에 바로 쓸 수 있는 절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